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노년을 하강곡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다고 여기죠.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이후에 오히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 나이에 뭘, 이제는 늦었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난 72세 할머니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복지관에서 우연히 미술 수업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계세요. 또 80세 할아버지는 75세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해서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믿음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더 빛나게 살아가는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노년에 더 빛나는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원동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동력은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특히 두뇌 자극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정말 탁월하다고 해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활발하게 작동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된답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우연히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컴퓨터 켜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고 지금은 70대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담은 글을 쓰는 인기 블로거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65세에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박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요양원에서 봉사 공연까지 하고 계세요. 새로운 배움에는 온라인 강의,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무료 온라인 강의가 많아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동력은 몸을 움직이는 꾸준한 활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신체 활동은 건강의 기본이 되고 성취감과 활력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만들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73세 이 할머니는 의사의 권유로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과 당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최 할아버지는 복지관 체조교실에 참여하면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웃음을 되찾았다고 해요. 세 번째 원동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커뮤니티 참여, 멘토링 등을 통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노년기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박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동화책 읽기 봉사를 하고 계세요. 매주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낙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74세 정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글쓰기 모임을 이끌며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자서전 쓰기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 가지 원동력을 실천하는 어르신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었어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빛나는 노후를 만드는 공통된 습관을 영역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움 영역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영역에서는 걷기, 체조, 수영, 요가, 실버 탁구, 무용 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취미로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뜨개질, 정원 가꾸기, 종이 접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으로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요양원 방문하기,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등이 있고요. 자기 표현 방법으로는 블로그 운영하기, 유튜브 시작하기, 일기 쓰기, 시 쓰기 등이 있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친구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모임에 가입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관리를 위해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3가지 좋은 일 찾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 더 빛나는 분들의 3가지 원동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구체적인 공통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시작해봐야 라는 생각에 도전을 포기하지만 빛나는 노후를 사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버렸어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분들의 태도였습니다. 나이를 제약이 아닌 자유로 여겼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나이 인식이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둘째, 이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공통적이었어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마인드풀니스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현재 집중은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꽃향기, 손주의 웃음소리처럼 평범한 순간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지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매일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은 이런 목적 의식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키가이란 살아갈 이유라는 뜻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로 알려진 오키나와 노인들이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의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완성해야 할 작품이 있다. 내가 전해야 할 지혜가 있다와 같은 생각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넷째, 이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노년기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죠. 감사는 시선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잃은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죠. 한 연구에서는 감사 훈련을 6주간 진행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향상되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들은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습이 공통적이었어요. 노년학자들은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로 자기 조절을 꼽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활동량과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은 좌절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못했다고 내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 결국 장기적인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섯째, 이분들은 모두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동호회 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해 나갔어요.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인지적 자극을 주며 정서적 지지를 받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8% 느렸다고 합니다. 일곱째, 이분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함께 실천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인 셈이죠. 특히 몸과 마음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습니다. 신체적 건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긍정적인 정신 상태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관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덟째, 이들은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의 작은 성취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모여 자신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이런 작은 성공의 축하는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 의욕과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오늘 10분 더 걸었다. 새로운 노래 한 곡을 완전히 외웠다.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했다와 같은 사소한 성취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장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홉째, 이분들은 모두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큰 보람을 찾았어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유대감도 형성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세대 간 지혜 전달이 노년기 만족감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는 느낌은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모두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빛나는 노후의 비결이었어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머 감각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셈이죠. 유머는 인생의 어려움을 다루는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삶의 역경이나 불편함도 유머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 탄력성이 높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도 너그럽게 웃어넘길 줄 아는 태도가 노년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처럼 나이 들어 더 빛나는 분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빛나는 노년을 사는 분들의 습관과 태도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최고의 약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걷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걷기는 뇌의 혈액 공급을 늘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30분을 걷기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늘려보세요. 걸을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에 재미를 더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둘째, 취미는 완벽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즐기는 과정입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예를 들어 그림이 끌린다면 색칠 공부부터 시작해도 좋고, 음악이 좋다면 간단한 민요나 동요부터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의 장점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나 배운 기술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셋째, 지역 복지관이나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노인을 위한 무료 강좌가 정말 많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악기, 미술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유튜브나 각종 교육 앱을 통해 집에서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가 많이 늘어나 접근성이 더 좋아졌어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도 찾아보세요. 배움의 장점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퍼즐을 푸는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해 배우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평생 가족이나 직장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배움의 시간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오로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에 집중해 보세요.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 있게 보내는 법을 연습하세요. 독서, 글쓰기, 명상, 작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시는데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아닌 평화와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에 15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또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노년기에 큰 보람이 됩니다. 봉사활동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복지관에서 후배 세대에게 자신의 직업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녹음 봉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봉사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모임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동창회, 종교 모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 활동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실천법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분명 더 빛나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빛나는 노년을 사는 분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망설였고 두려웠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입니다. 시작했기에 지금은 빛나고 있는 것이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작은 불씨를 오늘부터 다시 지펴보세요. 그 불빛은 분명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나는 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나이의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건강을 챙기기에, 배움을 이어가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책 한 페이지 읽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9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면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다.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 여유를 가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